손매란 박사의 뇌 정신 건강. (3월) 하면 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물론 뭐 쌀쌀하긴 하지만 3월부터 우리가 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봄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행진이지 않습니까? 행진, 힘찬 행진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손매란 박사님과 함께하면서 정신도 우리 영도 신앙도 행진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네. 우리 박사님은 미국 코헨대학교 본교 부총장이시고요.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 교수이십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가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아침에 여러분들 우울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 안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우울증과 관련된 도와야 될 분들이 많아요. 박사님 아주 심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이제 우울증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옆 주위에서도 또 이제 그런 우울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도 어떻게 대처를 할지 모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을 꼭 아는 사람이 꼭 알아야 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요. 주위에서 우울증이라는 것을 알면서 신앙을 도와주는 그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이렇게 치유 상담을 이렇게 배우신 분들은 이 처리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네. 예를 들면 우울증 환자가 있을 때 약을 먹잖아요. 예를 들면 약을 먹어도 그걸 가지고 그냥 우울증 환자한테 맡기지 않고 자기가 그걸 약을 가지고 있다가 가가지고 약을 먹여주는 거죠. 그래야 왜냐면은 약을 타가지고 와서도 약을 안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요. 그래서 감춰놓고 먹었다고 거짓말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옆에서 도와주신 분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번 제가 그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왔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예요. 아기는 하나 있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 자체가 아예 일어날 의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버림을 받았어요. 가족으로부터 또 자기가 사귀었던 남자로부터 버림받았는데 아기는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아이를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겠어요? 교회밖에 의지를 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도움을 받지를 못한 경우죠. 네. 그런 것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또 우리 주위에서 이 방송을 들을 때요. 우울증 환자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가 들어서 우울증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 그걸 도와주기 위한 그런 자세가 우리가 필요하는데 네.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도우면 좋은지 또는 나에게는 저런 요소가 얼마나 있는지 방송을 들으시면서 한번 자가 점검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울 장애가 드러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형태가.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 하면은 흔히 내가 우울하고 슬프고 이게 이제 주증상이거든요. 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우울증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네. 병원에서 진단할 때 당신이 우울 장애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의사들은 진단할 때 이제 몇 가지 여러 가지로 해요. 그거는 우리가 쓰는 말은 그냥 우울증이다 이런 말을 쓰지만은 전문가가 쓸 때는 이제 진단명으로 얘기하죠. 네. 주요 우울 장애라고 했죠. 주요 우울 장애. 네. 주요 우울 장애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우울증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요 우울 장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뭐 불안하고 뭐 해도 신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낙담하고 적대감 갖고. 그래서 뭐 부모를 그 자녀가 걸리면 막 부모하고 싸우죠. 맨날 부모 욕하고 막 싸우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행동은 뭐예요? 증상으로 나타나면 피곤하고 안절부절하고 울기도 하고 또 슬픈 표정을 짓기도 이렇게도 이제 행동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신체 증상에서는 이제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수면에 문제가 있죠. 우울증이 걸리면 이제 수면에 제일 먼저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수면 장애, 불면증에서 우울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고 신체적 장애가 또 올 수가 있어요. 뭐냐? 뭐 변비라든가
또 두통이라든가 설사라든가 월경불순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사고 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집중력이 없어지죠.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게 사춘기 때. 그리고 사고가 지연되고요. 그리고 환청이나 망상도 심한 경우는 들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자살을 생각하죠. 죽음을 생각하고 죽고 싶다. 그래서 자기를 비난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자존감이 다 낮아요. 그래서 자기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우울증은 하나에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주요 우울장애 증상은 그렇게 나타나고요. 네. 또 주요 우울장애뿐만 아니라 네.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주요 우울장애가 지속성 우울장애가 있어요. 지속성 우울장애라는 것은 어떤 장애냐? 우울증이 그렇게 심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속성 우울장애라는 것은요? 지속성 우울장애라는 것은 그렇게 심한 게 아니라 약간의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약간 기분이 약간 떠 있어요. 약간이 기분이 떠 있는 게 아니라 기분이 약간 저조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 청소년 때 기분이 약간 우울해가지고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최소 2년 이상 지속돼요. 뭐 10대 아이들은 막 짜증을 내고 뭐 화를 내고 최소한 1년 이상이 지속되고 청소년들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특히 성격하고 연관시켜서 저희는 왜 저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속성 우울증은 만성 우울증으로 가거든요. 이제 이런 아이들이 결혼하면은 이제 나중에 주요 우울 장애로 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속성 우울 장애를 꼭 알아야 됩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인격 장애 또 물질 장애 이런 것도 이제 동반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자기 기분이 처져 있으니까 술을 먹게 되고 또 약물을 복용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하는 거죠. 네, 이것도 이제 주요 우울 장애와 함께 지속성 우울 장애도 한 종류죠. 우울증의 하나의 하나죠. 종류인 거죠. 또 우리가 이제 여성들이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월경전 불쾌감 장애라는 게 있어요. 네. 월경전 불쾌감 장애. 우리가 월경전 증후이죠. 그래서 월경이 있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감정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그냥 수면에 문제가 있고 짜증을 내고 막 대단히 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흔히 월경전 증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한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월경전 불쾌 장애는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월경전 불쾌 장애가 있을 때 꼭 자기가 점검을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냐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네. 근데 월경 전에 한 일주일 동안 계속돼서 그러면 이때는 남편이 같이 지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마다 다 화를 내니까 짜증을 부르고 화를 내고요. 막 극단적인 싸움을 막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이 그래가지고 막 그냥 대단히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분은요 미국으로 이민 가본 사람도 있습니다. 이민이 아니라 미국으로 도피한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걸 모르고 병인 줄 모르고 막 한 번씩 일어나면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무지 내가 맞출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런 것을 월경적 불쾌장애라고 그러더라. 이건 쉽게 우리가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라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한번 저 제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거든요. 결혼 네. 막 해가지고 신혼여행 갔어요. 태국으로. 가가지고 그때가 딱 면세가 있기 전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태국으로 딱 갔는데 손목을 잡았어요. 이제 네. 결혼했으니까 교회에서 만났는데 손목도 못 잡아봤는데 이거 이제는 손목을 자유롭게 잡다 생각 기쁜 마음으로 신혼여행 갔습니다. 손목을 딱 잡았어요. 근데 손목을 뿌리쳤어요. 쳐버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놀라가지고 신혼여행을 아주 잡쳤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단을 해보니까 월경전 불쾌감 장애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는데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피를 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그 남편이 힘든 예, 거죠. 예. 네.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상담을 제가 밖에 나가서 세미나를 할 때 이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자기 기분이 왜 그런가. 그리고 남편을 그때는 막 공격을 하거든요. 너하고는 이제는 못 살겠다 이제. 이때 극단적인 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이제 평생을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네. 요즘 최근에 생긴 겁니다. 우울증의 종류 중에요. 우울증의 종류 중에 네. 하나가 뭐냐면 좀 어렵습니다. 단어가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 장애라는 게 있어요. 네. 파괴적. 그러니까 말 자체가 좀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것은 아동들에게 걸리는 우울증입니다. 6세부터 18세 사이에 진단이 내려집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18세가 이상이 될 때는 다른 병으로 진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6세부터 18세 아동 청소년이죠. 이렇게 이때인데 이거는요. 분노 발작이 조금 달라요. 이거는 분노 폭발이에요. 이거는요. 분노 폭발이 일주일에 3번 이상 1년 동안 있었다. 그러면 일주일에 3번 이상 누구나 다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분노 폭발이 집에서도 경험할 수 있고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이 경험할 수가 있고 네. 만나는 사람들은 다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아동이나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일종의 우울장애 한 형태로 하나인데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 장애가 있다는 예. 말씀까지 오늘 여기까지만 듣고 그렇습니까? 다음 시간엔 또 좀 자세하게 그러겠습니다. 풀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네. 역시 오늘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다 우울증의 종류로 예. 나타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мен한 박사의 뇌 정신 건강 지금까지 손мен한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여러분들 유튜브로도 방송된 내용을 함께 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박광현이었습니다.